혼자서 끙끙 앓던 일도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면 좋은 해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 이 시간에도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먼저 사연 소개해드리고 두 분의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사연 들어보시죠. 저희 부부 결혼한 지 7년이 됐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받았고 원금을 조금씩 갚아가면서 이자를 내고 있는데 대출금 내고 생활비 하고 나면 제 월급에서 남는 게 없네요. 애는 커가고 돈은 모이지 않고 더구나 제사에 명절에 양가 부모님 생신까지 챙기는 달이면 제 마이너스 통장의 마이너스는 더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젊었을 때 둘이 벌어서 얼른 대출금 갚고 저축도 해야 하니까 당신도 일을 다시 하는 게 좋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이 맡긴 아줌마 쓰면 자기가 벌어서 그 아줌마한테 다 주게 되니 저축도 못하니 이 아이가 조금 더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러길 몇 년이 지났고 이제 7살이나 됐으면 유치원에 다니니까 직장에 나가도 될 텐데 아내는 저렇게 전업주부로 살 생각인가 봅니다. 참다 못해서 며칠 전 심각하게 마이너스 통장은 늘어가는데 나는 당신이 왜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는지 모르겠다 푸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울면서 자기도 알아봤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학습지 교사 자리나 마트의 계산원 자리밖에 없는데 그 일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 식구 더 아끼고 살면 되고 더구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 손이 더 필요한데 이 아이 잘 키우고 자기가 살림 더 알뜰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제가 여유가 있고 대기업 다니는 가장이면 아내에게 전업주부 하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그렇지가 못하니까 제가 이러죠. 직장 동료들 중에서 맞벌이 하는 사람들 보면 저보다 훨씬 여유가 있는데 저는 공색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면 더 화가 납니다. 더구나 저희 큰 누나, 작은 누나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어머니도 지금까지 일을 놓지 않고 용돈이라도 버시는데 저렇게 집에서 살림만 하겠다는 아내를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둘 때 저는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일을 찾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집에서 놀려고 하는 여자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저도 아내에게 냉랭해지고 아내도 제 눈치를 보면서 최소한의 대화만 하고 사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자, 이 사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 들어봤습니다. 곽지연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현실적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답은 없는 것 같고 둘 다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을 하려면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건 아내분하고 남편분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그 의견 차이가 있는데 대화를 하면서 협의를 하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봐도 지금이 가장 이거밖에 할 수 없는 시기라서 그런 거라서 남편이 이해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저도 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더 잘 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죠. 돈도 더 빨리 모을 수 있는 일이 있기도 한데 그것만큼 잃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돈이 먼저 우선시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더 나쁜 것 같아요. 나는 당장에 1년을 벌어서 내가 얼마나 벌 거면 내 인생에 과연 3, 4천이 그렇게 큰 이득이 나면 얼마나 나겠냐고. 우선 아이를 먼저 키워놓고 그때 조금 천천히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힘들어도 뭐 좋은 일이 있겠다 생각하고 뭐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은 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씩 이해를 구하고 같이 서로 의논 많이 하고 하시면 좋은 방법 찾아서 아내분도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남편의 설득이 많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가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데 또 아내가 그만큼 나오면 아이들한테 또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도 요즘에 맞벌이 하는 게 아무래도 좋죠.
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상황이 서로 다 힘드니까 뭐 이게 어떤 누군가가 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편도 부인이 일을 해서 번다고 그게 뭐 다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 시간을 갖고 서로가 얘기를 좀 더 하고 둘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나서 방법을 서로 맞는 걸 찾는 게 먼저가 아닐까. 네, 여러분들의 또 반응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요즘에는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요, 이 맞벌이 부부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히 다들 자기들을 찾아 나가는 걸 또 원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남편분은 아내가 많이 좀, 원망스러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30대 후반의 남성이면 이제 가장 사실은 경제적인 압박감. 왜 아이들이 커나가고 그렇죠. 내가 가정을 부양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네.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압박감이 클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30대 후반의 남성들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실 맞벌이 부부를 많이 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옆에서 봐도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다 이렇게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죠. 30대 후반이면 뭐 기업이나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허리 역할이거든요. 네. 엄청나게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실도 있겠지만 이분이 이제 느끼는 심정은 너무 힘들다. 나만 돈 벌려니까 예를 들면 뭐 억울하다는 심정도 좀 깔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나들도 다 맞벌이를 하고 네. 어머니도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계시고 예. 그리고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은 뭐 남자가 얼마나 무능하면 여자를 밖으로 내돌려서 돈을 벌게 할까 하는 인식이었지만 요즘은 아예 맞벌이를 조건으로 내거는 젊은 남성들도 있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남성은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렇게 계속 거기다가 집에서 놀려고 한다고 생각까지 하면 더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아까 표현이 나오는데 저도 이렇게 놀기를 원하는 여자인지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지금 돼버리거든요. 아니 집에서 논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아마 이 방송을 들으는 많은 전업주부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네. 정말 저분 진짜 저런 표현을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성장 과정도 중요해요. 환경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자들이 다 일하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예. 그것도 일이 그냥 경제적인 일 하는 게 이제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내는 전혀 안 그랬을 수 있고요. 그렇죠. 이제 예, 그 예. 부분이 이제 조금 다르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남편이 원하는 그런 여성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는 아이를 돌보지 않았고 돈을 벌고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 정말 6개월 젖 먹이는 기간 외에는 그런데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잃은 게 많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네. 야, 그때 내가 더 많이 아이들 옆에 있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후회한들 소용이 없어요. 네네. 지나간 일이지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남편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저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아주 전략적인 방법을 써서 저는 예. 근데 이분처럼 나가서 일해라 이제 이게 아니고 제 남편은 전략적인 게 뭐냐면 너같이 유능한 애가 집에 있는다라는 거는 국가의 손실이다. 이 나라의 손실이다. 사회적인 손실이다. 네. 예. 그래 여성도 자기 개발이 있어야 되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면서 저를 서서히 아주 이렇게 좀 이 세뇌를 시키면서 네.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바깥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꼭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다라는 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 아내분이 울면서 얘기했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울면서 이분은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보 내가 정말 더 알뜰하게 살게. 그리고 조금 어려우면 어때? 우리가 더 정감 있게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살림도 더 알뜰하게 하고 너무 예뻐요. 저는 말하는 것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무조건 돈 버는 그 기능적인 것만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말다툼에서 분명히 나왔을 법한 다른 상황의 얘기는요. 당신이 돈을 제대로 못 벌어오니까는 지금 내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비난으로 이어졌을 수 있는데 내가 알뜰하게 살아볼게.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 거잖아요. 아내가 아유 월급도 쥐꼬리만큼 버는 뭐 주제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남편을 원망을 하지 않고 여보 내가 더 열심히 살게 더 알뜰하게 할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이 뭔지 예뻐요. 예, 그 마음이 네. 어떤 마음에 의해서 지금 일을 안 하고 가정을 지키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건지를 좀 파악해 보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 다른 맞벌이 하는 부부를 보면 참 여유로워 보이는데 네. 우리만 궁색한 것 같아서 화가 난다고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건 표면적인 것만 본 겁니다. 그 속내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부부 사는 거야 뭐 내가 속내를 다 알지만 다른 사람 부부야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벌이는 반드시 순기능, 장점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거든요. 돈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네. 조금은 여유로운 경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가치가 뭔가 그게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아까 원장님이 아내가 운다는 그 대목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그 심정이 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알아봐도 이제 뭐 아이가 한 7살 되니까 거의 한 7, 8년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을 텐데 맞아요. 예. 겁도 나고요. 예. 자신감도 자신감도 없고요. 또 드러난 마트 일이나 학습지 교사 같은 거는 예를 들면 그 속에 그런 일은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을지 그죠? 네네네. 그런 것도 짚어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뭔가 접점을 찾아야지 바탕이 집에서 그냥 맨날 놀고 나만 힘들게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내가 거부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원장님 아까 남편분 얘기를 하셨지만 진짜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 전략을 잘 좀 배우셔서 고매한 동기에 호소하는 방법. 예. 넌 맨날 집에서 뭐 하는 일이 뭐냐? 놀기만 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좀 알아봐. 이렇게 닥달하는 거하고 진짜 당신도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제는 슬슬 뭔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하는 거는 정말 더 틀리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이 아내분이 성장 과정이 또 어떤지를 보셔야 되는 네네. 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많은 부부들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어렸을 때 엄마가 집에 맞벌이였기 때문에 집에 오면 엄마가 안 계시고 그래서 혼자 너무 외로워서 나는 결혼하면 정말 우리 애들 학교에 갔다 오면 내가 지켜주고 간식도 해주고 나는 그런 엄마가 되리라. 이를 악물은 그런 그 부분이 눈물이 날 만큼 네. 절실한 부분일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그분한테는. 많이 있어요. 아, 예, 그런 예. 분이.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들었던 기억들을 갖고 있고 다른 집은 엄마들이 다 이렇게 좀 챙겨주는데 해주는데. 엄마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내 아이들을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 손이 더 필요할 텐데 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알고 계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각도로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저는 이제 경험자로서 얘기하는데 잃어버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 손실, 아이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남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그렇죠. 없었고 왜냐하면 일에 아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또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지금은 이 아내가 아내한테 선택권을 줘야 된다. 그 대신 아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더 알뜰살뜰 하겠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조금 너무나 조급하게 갖지 않으셨으면 네네. 하는 생각입니다. 아내분이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남편이 이제 좀 답답해하고 속상했던 이야기가 이제 일의 종류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경력 단절 여성으로 7, 8년을 살고 나서 직장을 구하려고 했을 때는 최종 학벌이 무엇이었던 것 간에 혹은 그 전에 경력이 무엇이었던 것 간에 사실 자기가 했던 일들 혹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구해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참 쉽지 않고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로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얘기 나왔던 그런 일들인데 이거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옳을지 참 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부터 출발하셔야 될 거예요. 네. 또 두 분이 이제 합의하셔서 지금 당장은 맞벌이가 아니지만 그럼 애가 언제까지? 그럼 지금 7살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서 최소한 뭐 초등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 마치면 일단 그런 좀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연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마음 때문에 더 냉랭해지고 네. 아내하고도 최소한의 대화만 하고 사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수록
더 깊이 대화하셔야죠. 아까 원장님 얘기하셨지만 아내 성장 과정도 한번 좀 물어보고 나의 불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미래에 대한 불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이는 점점 그럼요. 커져가고. 네.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단순히 그냥 1, 2년 당장 눈앞의 일만 얘기를 하지 말고 3년 후, 5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재무 설계를 좀 한번 해본다든지. 살림이라는 건 뻔하거든요. 수입하고 지출이라는 건데 수입을 넘어서서 지출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쪼달리는 거니까 네. 최소한 마이너스 통장에서 마이너스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뭘 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이제 하셔야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내 입장에서도 꼭 이제 그 일자리를 네.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일, 좀 좋아할 수 있는 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우선 찾아서 뭐 자격증을 좀 딴다든지 미래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네. 서서히 내가 가정 안에서도 재택근무를 좀 할 수도 있는 것 이런 거를 또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가 능력껏 그리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에 좀 접근을 하면서 찾아보게끔 남편이 내가 뭐 한 1, 2년 사이에 이렇게 한번 좀 찾아보면 어떻겠냐. 네. 당신도 당신한테 맞는 재능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러면서 지금 좀 긍정적으로 하면서 좀 해주시면 네. 이 아내분도 저는 굉장히 심성은 굉장히 좋으시고 네네네. 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을 그 누구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화를 좀 해나가시면서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한테 찾아보라고만 하지를 말고 그래도 남편분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남편 찾아보고. 그렇죠. 네. 같이 한번 찾아보고 또 자기가 알아본 정보를 아내한테 주고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계속 뱅뱅 돌면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표를 한번 좀 만들어 보시죠. 맞벌이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잃는 것, 그죠? 손익계산서도 한번 좀 짜보고 네. 당장 풀타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오전 시간대 당신이 당장 할 수 있는 일 그런 리스트 한번 좀 짜보셔서 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럼 최소한 1년 후, 2년 후 그런 기본적인 합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분도 사실은 가장 아내를 먼저 이해해줘야 될 사람이니까 지금 7년 동안 집에 있다가 바깥으로 일하러 나가려고 할 때의 아내의 두려움 내지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먼저 읽어주시면 그 바탕에서 아내분이 좀 용기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준 소장님과 또 나우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